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설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잘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모이는 게 지금 금지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누워서 쉬신 게 정답이었어요. 네, 잘 보내고 오셨군요. 뉴스는 많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는 뭔가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연립정부 구성안이 야권 단일화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연립정부. 네, 첫 시작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였는데요. 지난해 12월 말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가 그제 서울시를 공동 운영한다는 제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단일화가 된다면 기대해 볼만하다, 이렇게 뒤늦게 화답했고요. 네. 나경원 예비후보도 성공적인 단일화로 선거에서 승리하면 서울시 공동 운영은 당연히 실천해야 할 기본 과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나 후보는 아예 금태섭, 조정훈 후보까지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발 더 나아간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예. 한편 안철수, 금태섭 간 그 제3지대 단일화 논의는 오늘 예정됐던 TV토론회가 무산되면서 일단은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설 연휴에도 보궐선거 선거판은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일단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 TV토론이 무산됐다는 것, 그다음에 연립 정부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연립시 제안? 네. 이거였는데 어떻게 어떤 부분 보셨어요? 일단 연립시정 관련해서는 먼저 지난해 12월에 안철수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네.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시큰둥, 그러니까 아예 무응답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했어요. 의미를 두지 않았죠. 의미를 두지 않았죠.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들이 먼저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두 후보가 특히. 그렇죠. 이 얘기는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제 중도와 보수가 이제 뭐 안철수와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후보한테 이기거나 뭐 진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게 많이 나오는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는 단일화되면은 지는 게 훨씬 많아요. 민주당 후보한테. 단일화를 해도 네.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되면 진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표들이 대거 이탈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중도표들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중도의 표심도 이렇게 민심도 반영할 수 있는 국민의 당 이쪽도 같이 연립정부로 파트너십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한번 중도를 구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온 건데. 중도 구애. 예. 그리고 이게 크게 보자면은 이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계 개편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집권을 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같이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뭔가를 해보곤 한다라면은 예. 합당 그 이후에 정계 개편의 어떤 물꼬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계기들이 있는 거죠. 그것까지 좀 넓게 보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직접 언급을 안 했지만 정진석 그 공천관리위원장, 네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긍정적으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거의 당 차원에서도 다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당 차원에서도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중도 싸움인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선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모든 싸움은 중도 싸움인데 국민의힘은 중도 없이는 어렵다. 그 중도가 우리에게는 고스란히 표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같이 구성한다는 이 전제를 던져야 한다. 이런 판단이 선거 같단 말씀. 그렇죠. 김정훈 기자. 네, 그 야권 후보 연정안에 대해서 일단은 뭐 여당은 불편한 모습이죠. 뭐 이렇게 힘을 합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예.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그 대변인 브리핑을 내놨었는데요. 뭐 서울시가 무슨 야권 후보들의 생일 케이크냐, 누가 돼도 함께 나눠 먹자고 약속하는 모습이 생일 케이크냐. 예, 그런 모습들이 시민들 보기 부끄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가능하지도 않을 실체 없는 공동 운영 제안이다 이렇게 폄훼를 했는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연립 지방 정부죠. 네. 연정 방안이 전례가 없진 않았어요. 이게 경기도 연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남경필 지사 때,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당시 한나라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꾸렸던 경기도에서 연정 사례가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성과가 없진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이게 쌍방이 큰 틀의 정치 논리에 빠지면서 파경에 이르기는 했었습니다. 이게 당시 연정도 일부 정책들의 공동 추진이지 이게 유력 정치인과 손을 잡은 그런 연정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예. 이번에 연정안도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없지만 이게 서울시에서 어떤 뭐
유력 정치인이 같이 서울시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닐 것 같고요. 어떤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 뭐 이런 정도의 연정이 가능할까 싶은데 근데 국민의당, 국민의힘 이게 서로 다르면서도 조화를 낼 만한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 아직은 좀 보이지 않아가지고 저는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여론조사 향방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박영선 후보하고 격차를 크게 내면 이거 안 받을 거고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하면 그때는 깊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선언적으로요. 선언적으로라도. 예. 그런 상황. 그나저나 안금 토론회는 깨진 겁니까? 일단 오늘 15일 날 TV 토론을 하기로 약속은 했었는데 이게 일단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두고는 왜 깨졌나를 두고는 좀 양측간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TV 토론이 급한 것, 토론회가 급한 것은 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은 금태섭 후보 쪽이죠. 예. 근데 금태섭 후보는 계속 몇 번의 수차례 TV 토론, 뭐 이렇게 방송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내가 하고 싶어도 선관위에서 후보당 방송 토론은 한 번으로만 기회를 제한한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그래서 한 번으로 하자고 결론이 났는데 선관위에서 단일화 토론은 전체 통틀어서 한 번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안금 토론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에 쓰겠다라는 게 지금 안철수 후보 측 생각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회를 지금 쓰느니 이후 더 큰 판에서 쓰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속내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최대한 토론을 좀 적게 하려는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조건도 이런 거였습니다. 금태섭 의원 측은 자유롭게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질문 마음껏. 마음껏. 프리 그리고 토론. 여기에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정제돼서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하자. 예, 그렇게 하는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좀 삿바싸움 성격이 매우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선호하는 방송사가 다르다고 합니다. 서로 거기에서 서로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안에 내놨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어찌됐든 근데 단일화 제3지대 단일화도 스토리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삐걱대면은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두 후보가 아마 조만간 다시 다 합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은 안 깨질 거라고 보시는 판은 안 거죠? 깨질 거라고 보여요. 그래, 보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 수도권 2단계 또 비수도권 1.5단계로 오늘부터 조금씩 완화됩니다. 네. 수도권의 경우 식당 또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이제 1시간 늦춰집니다. 네. 비수도권은 아예 시간 제한 없이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도 밤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유흥업소 5종 세트. 지금까지 완전 금지되어 있던 곳이 이제 문을 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결혼식 등의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가 인원은요. 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 또 비수도권에서는 500명 미만으로 이전보다 확대되고요. 네. 스포츠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수용 인원의 10%, 비수도권에서는 30%까지 관람이 허용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는 하는데 직계 가족은 이제는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에 따른 책임은 좀 강하게 묻기로 해서 앞으로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즉시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실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일이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준일 대표. 예.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예요. 예. 유지인데 직계가족은 모여도 된다. 그런데 부모님을 끼지 않은 직계가족은 안 된다. 이거 뭐예요? 형제끼리 이렇게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 형제끼리는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형제는 그걸 안 친하고 부모님하고만 친한 겁니까? 그게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찌됐든 방역 당국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 가족끼리만 밑으면 뭐 2인, 3인 형제 가족이 그래서 모이면 5인 이상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끼면 6인이 되더라도 된다는 거라서 저는 솔직히 좀 뭐 이해는 안 가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내려왔어요. 이해해보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인 이상 금지를 유지하는데 최소한 풀자면 어디를 풀 것인가?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은 된다. 요거까지만 우리가 딱 풀겠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죠. 설날에 과도하게 이번에 뭐 그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방역 당국은 고민이었지만은 인사도 못 가라는 거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판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원 포인트로 딱 푼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선은 그어야 되겠고요. 근데 어디에 선을 긋느냐, 어디에 선을 긋느냐도는 항상 논란이 어디에 없을 긋느냐. 수는 없습니다. 없을 아니 근데 수는 부모님 없습니다. 안 계신 집들은 그러면 모이지 말란 소리냐. 그렇죠. 부모님 없는 집에서는 이게 왜 선을 거기다 그었느냐 지금 불만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례를 두고 보서는 좀 답답한 면이 좀 있긴 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취지인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뭐 그 취지를 그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근데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라도 한다면은 예. 이게 과태료도 내야 되고 예, 또 예. 방역 당국이 구상권도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빚어지는 논란도 앞으로도 좀 없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여러분 또 하나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아스트라제네카. 사실 1분기에는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만 거의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굉장히 중요한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층에게 맞힐 것이냐 말 것이냐 최종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오늘 질병청이 발표를 합니다. 그에 앞서서 식약청에서는 설 전에 어떤 내용을 내놨냐면 안전하다고 보인다. 안전하다고 보이는데 의사들이 고령층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어떻게 판단하라는 얘기냐. 뭐 갑론을박이 뜨거웠는데요. 오늘 2부에서 식약처장 만납니다. 예, 식약처장이 스튜디오에 오십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주제 갑니다. 여자 배구 학교 폭력 문제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흥국생명 소속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12년 전 동료 선수들을 주먹으로 때리며 돈을 가로챘다. 또 흉기까지 들이대면서 협박했다. 이런 폭로가 인터넷에 올랐고요. 당사자들은 깊이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자필 사과문을 냈죠. 네. 그런데 그제도 두 선수에게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또 다른 글이 올랐습니다. 예, 피해자는 두 사람의 재산을 다 줘도 받았던 상처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속팀인 흥국생명은 일단 두 선수의 심신의 안정이 우선이라며 징계 논의를 미루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네. 여기에 OK금융 소속의 남자 배구 선수 송명근, 심경섭의 학교폭력 전력도 드러나는데요.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앞으로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와, 진짜 그 설 명절에 제일 뜨거웠던 게 이 배구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쌍둥이 자매가 워낙 인기 있는 선수들이어서 이게 더 일파만파 커진 데다가 남자 선수들까지 같은 문제가 터졌어요. 학교 폭력 논란 왜 이렇게 커진 겁니까? 일단 뭐 학교 폭력이 예전에 만연했다라는 거죠. 뭐 더 거슬러 올라갔어도 더 많았을 텐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 폭력의 폭로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일단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전에는 뭐 이게 고발을 하더라도 네. 반향도 적었고 고발할 때도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뭐 청와대 청원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 오면은 특히 유명인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즉각 반응이 오거든요. 자기 SNS에 올려도. 예, 그렇게 오니까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학교 스포츠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뭐 무슨 TV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진출자도 맞아요. 그랬고 뭐 연예인들 가수들 줄줄줄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살아야 된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잘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거고 지금 이 배구판에서는 사실 배구의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징계 논의를 미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단호하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어떤 인심도 이렇게 팬심도 잃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소속 팀뿐만 아니라 배구협의 고민도 깊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지금 중학교 때 있었던 학교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뭐 처벌의 규정 같은 게 따로 마련된 건 없잖아요. 여론은 들끓 게 있긴 한데 예. 제가 만약에 배구협회나 제가 소속팀 관계자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받아서 어떻게 그 선수들을 징계할 것이냐. 이게 10년 전 지금 배구협회나 소속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10여 년 전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근거를 들어가지고 이 선수들을 징계할 수 있을까 아마 고심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팀이 네. 일단은 선수들 심신의 안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좀 밝혔던 것은 흥국생명. 예. 그 심신의 안정, 이 선수들이 일단 안정을 시키고 다독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은 더 여론에 좀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입장 표명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가해자들 심신의 안정이 우선이면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이 있긴 하는데 아까 김진일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뭐 징계도 그렇고 뭐 어쨌든 처벌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는 좀 감수성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실력이 우선이니까 그거로 다 그냥 어떤 사안들이 다 그냥
덮어질 일이라면은 지금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삶을 망가뜨린 사람이 잘못도 없이 스타가 되고 뭐 광고도 찍으면서 돈을 벌고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감수성이 이미 형성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지금 활동하는 유소년 선수들, 네. 유소년 그 감독들도 학교 폭력 논란, 폭력 언젠간 드러난다. 언젠간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온다. 꼭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요. 이게 우리 그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심석희 선수가 이 성폭력이 만연했던 것을 고발했다면 이번에 학폭 사태는 또 우리 엘리트 체육에 만연했던 금메달을 위해서는 뭐든지 용서됐던 이 관행에 어떻게 보면 경고를 던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가 이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회성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지켜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